개혁신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당대회 광주 전라 제주권역 토론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당의 미래와 비전, 수권 정당으로 도약을 위한 각오들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오늘 전당대회에서 5명의 후보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담은 당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권 정당에 대한 의지와 2년 뒤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당대표 허은하는 수권 정당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담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들지 못하는 선명한 깃발을 들고 그들이 주지 못하는 깊은 신뢰를 드리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한일 양국 간 외교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라인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개표 결과 허은하 후보가 전체 유효표 96표 중 31표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충청권역 전당대회에서 허은하 후보를 2표 차로 앞섰던 이기인 후보는 이번에는 29표로 선두와 2표 차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25% 외에 지역별 대학생 20%와 언론인 5%의 투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19일 서울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를 집계해 당 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며 차기 지도부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게 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정부의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을 환영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 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여러 부처의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해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비하고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6만여 건의 하자가 발생한 무안 힐스테이트 오령 아파트에 대해 긴급 품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품질 점검을 벌여 그 결과를 무안군에 통보하고 벽체 기울임 현상과 피난구 방화문 손잡이 하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힐스테이트 오령의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제 역대급 하자 발생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10에서 40mm,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은 20에서 60mm입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목포와 무안, 해남 등 전남 서부권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14도, 순천 16도, 목포 13도 등 12에서 16도를 기록하겠고 한낮에는 20에서 25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이 옮겨갈 대구 대공원이 마침내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993년 공원시설로 결정된 지 무려 31년 만인데요. 대구시는 이곳을 자연 친화형 동물원과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 주거 레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새 동물원에 중국 명물인 판다를 데려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범안로 삼덕 요금소 양쪽으로 넓은 녹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1993년 달성공원 동물원이 옮겨올 공원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은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원시설로 결정된 지 31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둘, 셋!
대구 대공원 사업 부지는 162만여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83%가 공원으로 나머지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합니다. 범안로 서쪽으로 자연 친화적 서식 환경을 갖춰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산림 레포츠 시설도 조성합니다. 범안로 동쪽은 3,000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함께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시설도 들어섭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조 5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 동물원에 중국의 상징 동물인 판다를 데려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판다가 대구에도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앙정부만 승인을 해주면 대구 동물원에 판다를 대여해 줄 수 있다. 공원 조성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놀 곳도 많고 아이들하고 놀 곳도 있고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환영하고 이게 잘 돼서 지역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대구 대공원.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주목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전남 담양군이 오늘부터 5일간 중록원 등 담양의 관광지 일원에서 대나무 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숲처럼 초록처럼이란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대나무 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 관광으로 준비하고 하루 더 머물며 쑥박할 수 있도록 야간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또 서른도 김종국, 소찬이 김경호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백세잔치, 솔로 탈출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인 대나무축제는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호남권 최초로 도심 속 맨발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서구 금당산에 조성된 4.1km 구간에서 열린 오늘 맨발 축제에는 주민 등 900여 명이 참가해 맨발 걷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겼습니다. 서구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18개 동 22곳에 총 길이 7.7km의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내년까지 6곳에 3km 구간을 추가 조성할 방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광주 동국뮤지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농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이번 전시엔 동학농민혁명운동을 주제로 한 전국 예술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동세상을 향한 민중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낚시객들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완도군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던 70대 여성 등 3명이 바다에 빠져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2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배가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희원 작가 초대전이 광주과학기술원 오령아트홀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열립니다. 존재를 모티브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죽음과 삶에 대한 사유를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희원 작가는 1970년대 민중미술로 화단에 등단해 원진미술상 특별상 등을 수상한 광주 지역 대표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 5.18 당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고 김양래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김 전 상임이사와 유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두환 회고록을 비롯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안매장 발굴 등에 힘써왔고 지난해 9월 병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2024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로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모를 통해 영암군이 제안한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2024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 장소로 정하고 오는 10월 F1 서킷에서 에너저틱 캠핑 페스티벌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는
지난해 700여 팀 3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정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인 원전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영광 수전의 성능시험센터와 연계하는 청정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제안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직접 수행한 뒤 심사와 평가를 거쳐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